KEFX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인 2021년 4월 8일 목요일 9일 금요일에 KEFX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EFX 시제기 출고식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본사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첫 국산 전투기가 나오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고식은 시제기를 공개하는 행사이고요. 그 이후에 지상시험 후 비행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각종 기능과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공식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2022년 7월에 초도비행 준비한다고 합니다. 초도비행도 엄청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최하는 날의 날씨가 예보처럼 좋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불청객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고식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가 참석할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면 분담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제기 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KEFX 개발이 성공리에 완료된다면 세계에서 13번째 개발 국가가 됩니다. KEFX 시제기 출고식을 새로운 시작으로 완료까지 무사히 많은 관심 속에서 끝나길 소망합니다. 2. 헤럴드 포럼 미래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준비할 골든타임.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가 다음 달 출고된다. 이후 지상, 비행시험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면 미래 한국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가 된다. 해외 전투기는 제작국 허락 없이 핵심 장비에 함부로 손댈 수 없을 뿐더러 성능 개량도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기술 통제도 심각하고 기술 도용 의혹을 내세우며 부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공군은 제작국과 업체의 갑질에 노출돼 왔다. KEFX로 국산 플랫폼을 갖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만큼 전투기 성능을 확장하고 핵심 장비도 국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개발 중인 공대지 유도탄이나 개발 예정의 공대공, 공대지 국산 무장도 독자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우리 공군과 제작사는 KEFX를 4.5세대 전투기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러나 내부 무장창 등을 적용하면 매우 적은 노력으로도 스텔스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1975년 저가형 경량 전투기로 등장한 F-16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해 지금까지 무려 4,600대 이상 제작됐다. 이는 KEFX에도 적용 가능하다. KEFX의 더욱 큰 의미는 바로 차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5세대 전투기 양산에 돌입했고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다. 4차 산업기술이 북한까지 확산되면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전장에서 우리는 더욱 커다란 도전을 맞을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은 항공력이다. 공군력 강화와 KEFX 개발로 확보된 연구 인력 및 인프라를 지켜내는 것도 역량을 양성하는 일이다. KEFX 직후는 5세대 전투기 완성을, 그 후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래 항공 전력을 준비할 때다. 미래 전투기 개발 로드맵은 주요 핵심 기술의 성숙도뿐 아니라 공군의 미래 비전인 퀀텀 5.0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1단계는 KEFX의 점진적 성능 확장이다. 기존 사양의 성능을 강화해 기동성과 전투 행동 반경을 높이고 생존성을 강화하며 신형 국산 무장을 체계 통합해야 한다. 2단계는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다. KEFX의 내부 무장창을 달고 항전 센서를 내장하며 스텔스 능력을 강화해 공군이 원하는 에이로급 스텔스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한다. 3단계는 6세대 전투기 또는 유무인 복합 전투기 플랫폼의 개발이다. 모자이크 전과 진화 전쟁 등으로 가속되고 있는 미래 전쟁을 준비하려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미래는 정부나 업체 혼자 준비할 수 없다. 민관군 산학년 모두가 전투기 개발 개념을 논의하면서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현무기 체계 획득 구조에서는 군이나 정부의 소요 재개 없이는 연구 개발조차 불가능하다.
KF-X 사업 연구 인력과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KF-X CJ1호기 출고를 앞둔 공군과 제작사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근시안적이었던 우리 획득 정책을 생각하면 힘들게 일군 전투기 개발 역량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우려된다. KF-X는 미래 전투기를 위한 시작이지 완성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한다. 3. 한국형 전투기 기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이 자체 개발 예정에 있는 기술들이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단일 무기체계 사업이다. 일명 보람의 사업이라 불리며 KF-X 사업 혹은 KF-X 사업이라고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위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성능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KF-X 사업에서도 한국형 전투기 생산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라 한다. 전투기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핵심 기술에는 AESA 레이더와 IRST 관련 기술, RF 제머, EOTGP 등이 있다. KF-X 사업은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AESA 레이더는 능동 전자주 4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말한다. 기계식 레이더보다 속도가 빠르고 탐지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송신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지 않고 레이더 전면부에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이 수백 개 이상 부착돼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전파 조합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인 배경 전파처럼 위장할 수 있어 역탐지가 어렵다. 해상 목표물부터 지상, 공중까지 탐지할 수 있어 전투기의 필수 장비로 평가받는다. IRST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감지해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다. 역추적이 가능한 일반 레이더와 달리 상대방이 IRST의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주로 공대공 전투 상황에서 적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적외선 신호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함께 개발되는 추세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적외선 카메라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IRST도 등장하고 있다. RF 제머는 전자파 방해 장비로 높은 출력의 전자파를 쏴 상대방의 전자장비를 망가뜨리거나 교란하는 기술이다. 전파를 방해하는 제밍 기술은 각종 첨단 장비들이 사용되는 현대전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RF 제머는 잡음 제밍 신호를 방사해 항공기가 적에게 탐색되는 것을 막고 위협 신호를 수신해 추적하기도 한다. EOTGP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를 일컫는다. 전자광학 센서를 사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미사일 등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전자광학 센서는 레이더와 비슷한 원리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 물체를 식별한다.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레이더와 달리 방해 전파 등으로 교란하기 힘들다. 주로 무인기 등의 정찰에 사용된다. EOTGP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를 표적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한 것이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사용하는 만큼 주야간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레이저를 사용해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2015년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한국은 현재 한국형 AESA 레이더를 2006년부터 개발 중이다. 이 중 일부 기술은 국외 업체와 협력해야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특히 핵심 기술을 완성하더라도 전투기와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유럽과 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 협력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기술 개발을 진행할 전망이다. 2019년 9월 24에서 26일 방위사업청에서 KF-X 사업에 대해 상세 설계 검토 회의 후 합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착수했다.
개발 목표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와 같은 5세대급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스텔스 기능의 개량을 통해 5세대급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예정이다.